김민아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첫 번째 항목은요. 국감 이튿날인데요. 어제에 이어서 이제 국감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어제는 약간 좀 황당한 사건들이 많았는데, 고양이 뭐 이런 거죠. 맷돌 그렇죠. 뭐. 그렇죠. 오늘은 좀 살벌한 분위기였습니다. 이 소리를 좀 같이 들어보시죠.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자격이 되지 않는 장관은 인정할 수 없기에 장관 정인 선서도 거부하려고 하는 생각들입니다. 강행할 경우에는 이에 성한 조치를 할 것임을 말씀. 지난번 인사청문회 과정이나 대정부 질문 과정에서 다 해명된 것들에 대해서 그걸 재탕 삼탕하는 이유를 도저히 알 수가 없고요. 장관을 인정할 수 없겠다 하는 것은 장관을 임명한 그럼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겁니까? 납득할 수 없습니다. 네, 유은혜 장관 얘기죠, 계속. 그렇습니다. 이 뭐 청문회 때 제기된 의혹들이 해명도 안 됐는데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했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자유한국당 중심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자유한국당은 유은혜 부총리를 인정할 수가 없다 하면서 증인 선서를 하려는 퇴장해 버리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뭐 국감을 안 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다시 이제 돌아왔는데요. 돌아와서도 이 문제 제기를 계속하고 김연아 의원의 경우에는 뭐 유은혜 장관 대신 박춘난 차관에게 이제 질의를 하는 그런 모습도 보였습니다. 네. 뭐 정책적인 질의응답 같은 건 없었어요? 고교 무상교육을 놓고 좀 공방이 오간 부분이 있었는데요. 예. 유은혜 부총리는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 고교 무상교육을 1년 앞당겨서 한다 이런 입장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원내지도부 간에 이제 예산 협의라든지 이런 것도 없었는데 장관이 이런 얘기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이렇게 반발을 했는데요. 예. 유은혜 부총리는 지금 세수가 늘어난 상황이기 때문에 고교 무상교육을 시행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됐다 이런 주장을 또 같이 했습니다. 세수는 정말 늘어났어요? 얼마나? 오늘 기획재정부가 공개한 자료를 보면은요, 1월부터 8월까지 국세 수입 누계가 213조 2천억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3조 7천억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예. 이게 이제 1년 동안 거둘 세금 가운데 약 80%를 이미 8월까지 이제 거뒀다 이런 것으로도 나타나서 여러모로 이제 그 세수가 많이 늘어난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주로 법인세하고 소득세가 세수 증가를 견인을 했는데요.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수출 증가에 따른 환급액이 증가를 했기 때문에 이건 이제 4천억 감소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어쨌든 수출 잘 되고 세수도 늘고 뭐 이건 정부로선 좋은데 근데 경제는 안 좋잖아요. 그렇습니다. 원래대로 하면은 경기가 좋을 때는 좀 돈을 걷어들이고 경기가 나쁠 때는 재정 지출을 늘려야 된다. 이게 이제 정부가 돈 쓰는 방식에 대한 일반적인 이론인데요. 지금 상황은 좀 거꾸로 되고 있다는 것이죠. 시장에서 소비가 되고 또 투자로 흘러가야 될 이런 돈들이 국고에 쌓여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긴축 재정이나 비슷한 효과가 나온다. 이게 이제 전문가들의 지적이거든요. 아하. 또 정부가 내세우는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것은 돈을 더 써야 되는 이런 정책인데 이런 상황이라고 하니까 좀 아이러니한 부분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애초에 기획재정부의 이 세수 추계 자체가 지나치게 소극적이었다. 예. 이런 지적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기민하게 하자면 세수가 쫙 늘어나면 그만큼 또 빨리 또 재정 지출을 확대하면 되는데 그건 그렇습니다. 또 국회가 걸려 있고 이런 거네요. 그런 상황입니다. 방금 그 소득주도 성장 오늘 국감에서도 아주 뜨거운 논란이 있었죠. 이 환노위에서 이제 고용노동부 국정감사 진행이 됐는데요. 여기서 자유한국당이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서 강한 문제 제기들을 계속했습니다. 고용노동부와는 별 관계가 없는 이제 홍장표 전 경제수석이 불려 나와서 주로 비난을 받게 됐는데요.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홍장표 전 수석에게 자본주의를 부정하느냐 이렇게 묻기도 하고 뭐 국민이 뭐를 못하냐 왜 이렇게 실험을 하냐 이런 얘기도 하고요. 또 소득주도 성장에 성공하면 아마 노벨 경제학상을 받게 될 거다라면서 좀 비꼬는 이런 모습도 보였습니다. 오늘 아침 뭐 일간지 중앙일보죠. 그렇습니다. 김동연 부총리, 장하성 실장 동반 교체 기사가 났었죠.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연말에 두 사람을 동시에 교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고 이미 후임자 인선을 위한 실무 작업이 물밑에서 진행 중이다. 이런 주장을 여권 고위 관계자를 인용을 해서 중앙일보가 일면 보도했는데요. 예. 또 이 중앙일보는 청와대 핵심 관계자를 인용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공약에 얽매이지 말라 이런 메시지를 반복을 하고 있다면서 이걸 이제 정책적인 변화를 예고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청와대는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그랬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연초에 혜성이 와서 지구가 멸망할지도 모른다. 즉 교체 가능성이 없다는 얘기를 이제 우회적으로 이제 한 거죠. 그럼에도 경제 사령탑 교체설에 계속 무게가 실리고 있는 것은 이 경제 지표가 계속 좋지 않은 상황에서 대통령이 정책 실패를 일부 인정하는 발언들을 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대표적으로 지난 4일 날 SK 하이닉스 청주공장 준공식 이후에 열린 회의에서 고용 쇼크나 구조조정 뭐 이런 문제들을 두고 아직 해법을 찾지 못했다는 비판을 감수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쨌든 경제가 진짜 문제예요. 그런 상황이죠. 시사위기 두 번째 항목은요. 판빙빙과 왕치산인데요. 오늘 이제 그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보통은 이게 나올 리가 없는 단어인데 왕치산 중국 국가부주석에 이름이 올라와 있어서 참 깜짝 놀랐는데요. 이게 무슨 일인지 좀 알아보시죠. 그래요. 무슨 일입니까? 최근에 배우 판빙빙이 중국 정부로부터 탈세 관련 조사를 받으면서 뭐 모습을 감춰서 크게 화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요. 그런데 이 대만 매체가 최근에 중국 부동산 재벌이자 미국에서 도피 생활을 하고 있다는 권원구이라는 사람의 주장을 인용을 해서 판빙빙과 왕치산 부주석이 등장하는 무슨 성관계 영상이 있다 이런 주장을 했다고 보도를 해서 이게 이제 관심사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왕치산은 지금 시진핑 주석의 오른팔이죠. 이 문화대혁명 시절에 하방한 시진핑 주석하고 함께 지냈다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고 지금도 신임이 대단하기 때문에 반부패 사정 작업을 주도하는 역할을 맡길 정도인데요. 이런 사람이 이렇게 저급한 스캔들 뉴스에 등장을 하니까 다들 이제 깜짝 놀랐다 이런 얘기인 것입니다. 요즘 근데 중국에선 자꾸 사람들이 없어진다고 해서도 관심이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최근에 중국에 출장차 일시 귀국했다가 실종 논란이 휘말렸던 멍홍웨이 인터폴 총재가 이제 전격 사임을 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중국 사정 당국에 이제 비리 구금 조사를 받았다 이 사실 외에 이 사태를 왜 했는지 이유를 지금 확인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중국에서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난다든지 아니면 계속 사라진 상태로 있다든지 이런 사례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계속 화제가 되는 건데요. 예. 미국인 마이클 캐스터의 경우에는 시진핑 주석 시기에 실종 사례만 모아서 실종 인민공화국이라는 책을 펴내기도 할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실종된 사람들은 보통 정치적 문제들하고 관련이 있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예. 이번 일도 이제 그런 시선으로 보는 관점들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판빙빙 왕치산 이 건도 그런 정치적인 걸로 본다는 거예요? 이번 스캔들의 진원지인이 권원구이라는 사람도 그렇고요. 멍홍웨이 전 인터폴 총재도 그렇고 현재 이제 중국 정치 내부에서 비주류인 상황인 장점인 전 주석 일파하고 가깝다 이런 얘기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왕치산 부주석을 겨냥한 이런 스캔들 보도 이런 것도 이런 권력 암투와 연관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요. 최근에 미중 무역 전쟁 때문에 중국 경제가 좀 안 좋아지면서 권력 내부에서 시진핑 주석의 입지가 좀 흔들린다 이런 보도까지 나온 바 있어서 더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들은 많이 나오는데 뭐가 진짜인지는 한참 지나야만 밝혀지죠. 그렇습니다. 그게 참 문제의 하나일 텐데요. 근본적으로 지금 권력 내부의 얘기라든가 이런 거를 중국 체제가 공개를 하지 않지요. 예. 현재 중국 공산당의 내부 정치 구도를 만든 사건으로 평가되는 2012년 보시라이 사건의 경우에는 아직도 이게 정확한 정치적 전말이 공개가 안 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중국 정부가 좀 더 자유로운 언론의 취재와 보도를 좀 허용을 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를 하면 여러 가지 억측도 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직 중국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민아 기자였어요.